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멋스러운 무단횡단 작가 이은경입니다. 이제 초등남 라디오에서 우리 어머님들 만난 지도 벌써 꽤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는 좀 친근하고 제가 녹화하는데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번 첫 녹화를 찍을 때, 처음에 프롤로그를 찍고 첫 번째 방송을 찍고 할 때 정말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가 작고, 이렇게 하니까 조명이 너무 강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어둡게 나오고, 또 구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다른 유튜브 강의도 막 찾아보고요. 유튜브 영상 찍는 법 막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저한테는 어쨌든 이게 저한테는 모든 게 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에는 항상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노력을 이제 해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저도 이제 더 잘하게 됐다기보다는 더 익숙하게,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또 말할 때 처음에 찍을 때는 하다가 틀리고 다시 찍고, 또 하다가 한참 하다가 한 10분 찍다가 또 막 틀려서 또 다시 찍고, 이렇게 되게 많이 해서 첫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전체를 찍는데 한 3시간씩 2번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신히 첫 번째 영상을 찍었던 건데, 이제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리지 않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마음의 부담이 덜해지니까 우리 어머님들을 만나는 이 영상 촬영하는 이 시간이 되게 즐겁고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과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들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뭔가를 시작을 한다는 건 대단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엄마로서의 삶을 준비할 때도, 시작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이랬던 건 아니고요. 준비를 했으나 안 했으나 어쨌든 어려운 건, 처음이라서 어려운 건 이 육아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엄마들한테는 아이를 무사히 뱃속에서 이렇게 길러서 낳는 거가 끝이 아니라 이제 그게 시작이었잖아요.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아이가 몇 살이건 간에, 뭐 10살이면 10년간, 15살이면 15년간 육아라는, 그리고 엄마라는 이 타이틀을 놓지 않고 이렇게 지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끈기와, 그리고 또 대단한 인내, 희생,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돌아보면, 저 스스로 돌아봤을 때도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혹은 어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잘 견뎌왔을까 생각이 될 만큼 어려웠던 순간이 지금 막 떠오르시죠? 저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어렵게 아이를 키워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뭐 다시 낳아서 키우는 건 생각도 지금도 하고 싶지 않고요.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정말 대단한 정신력을 가졌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들이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들, 다양한 부분들을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다양해서 사실은 다 일일이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포기를 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행을 하는 중에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예쁜 걸 포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과 가족여행을 간다는 게, 일단 아이들을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뭐 그렇다고 되게 잘 챙기는 건 아니에요. 뭐 막 날마다 막 예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막 먹거리를 막 알차게 준비해서 주고, 이렇게 살뜰하게 챙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가면서 모든 일정을 다닌다는 게 나에게는 낯선 곳이고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약간 집과는 다른 긴장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이 항상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주로 차를 타고 외출을 많이 하고, 짐이 많아도 외출할 때 그냥 이렇게 가방에 담아서 쓱 차에 실어버리면 그만이고,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뭐 물 한 병 뭐 요 정도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해외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늘 여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물은 뭐 2병, 3병은 기본이고 또 언제 비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산도 가지고 다녔고요. 때로는 햇볕이 너무 강해서 그 우산을 이제 양산으로 쓰기도 했고,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까 선크림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제 아이들 발라줘야 되고, 모자, 내 식구가 모자를 하나씩 쓰는데 이거를 어디 박물관 같은데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다 가방에 넣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랑 저랑 배낭을 하나씩 맸는데 점점 막 불룩불룩해지고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렇고 또 혹시 이제 너무 지칠 때를 대비해서 사탕 같은 걸 가지고 다녔어요. 사탕 가지고 다니고, 뭐 특별히 그렇게 막 뭐 대단하게 싸들고 다닌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방이 무거워지고, 내가 원피스, 막 예쁜 원피스를 입거나 되게 여성스러운 옷을 입으면 이 가방이랑 점점 안 맞아지는 거예요. 왜 아이들한테 매라고 시키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사실은 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맸어요. 맸는데 아이들이 맬 수 있는 짐에는 한계가 있었고, 저희가 걷는 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금방 지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물 2병도 사실은 들고 다니면 꽤 무거운 양이거든요. 그럼 물 2병을 아이들한테 넣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내 가방으로 좀 이제 하나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짐을, 어쨌든 내가 엄마고 조금 더 힘이 있으니까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계속 배낭을 메고 다닌 거예요. 막 이렇게 예쁜 크로스백 같은 거, 핸드백, 아니면 뭐 핸드폰 가방 요 정도 들고 다니면 참 예뻤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런 줄 알고 다녔어요. 무슨 멋이야,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만 잘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자꾸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좀 초라한 기분이 들고, 외국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외국인들은 사실 그렇게 막 멋을 많이 부리지도 않고, 또 외국 사람들이랑 저랑은 아예 패션 그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한국인들을 보면 가족여행을 가끔 오신 분들을 만나는데, 가족여행으로 온 엄마들은 다 똑같이 반바지에 반팔티, 배낭 이렇게 메고 있고요. 물론 저도 똑같은 차림이었고, 아가씨들 있죠. 부모님 모시고 온 아가씨들이나 이렇게 친구들끼리 같이 온 아가씨들을 보면 너무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이렇게 막 끈으로 돼 있고, 아니면 홀터넥에 뭐, 아니면 이렇게 막 나풀나풀한 그렇게 쉬폰 소재 막 이런 거,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키도 크고 날씬해 보이고, 너무 예쁜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정말 너무 예쁘게 나오겠다 싶은 그런 원피스들을 많이 입고 왔더라고요. 그걸 입고 이제 또 예쁜 가방을 이렇게 탁 메고, 뭐 손에 이렇게 물 한 병 이렇게 들고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저는 괜찮았는데, 그 아가씨들을 딱 보면 예쁘다. 여자니까 우리 여자들은 예쁜 거에 이렇게 눈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머님들 우리 다 경험해봤겠지만, 아가씨였다가 결혼을 했다가 애 하나 낳고 늙고 애 둘 낳고 팍 늙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살아가잖아요. 예전에 내 모습을 알고, 또 지금 너무 늙어버린 내 모습을 알고, 또 예전에 막 샬랄라하게 입고 다녔던 내 옛날 모습도 생각이 나면서, 지금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담백하게 입고 다니는, 완전 실용성만 너무 강조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나를 보면서 약간 이렇게는 좀 너무 초라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초라한 생각도 들고, 좀 여행인데 흥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도,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나선 아줌마도 되게 예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실감이 났고 와닿았고, 그런 마음을 사실 누가 알아주지는 않잖아요. 절대 알아주지 않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우리 아줌마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여행 가기 전에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사기도 하잖아요. 뭐 원피스를 하나 산다던가, 아니면 티셔츠, 아니면 모자, 선캡 같은 거 하나 산다던가 이러면서, 그래도 여행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기분을 내려고 하는 게, 너무 저도 실감이 나고, 그냥 예쁜 원피스 하나 가져갈 걸. 나중에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는데 다 티에 반바지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티에 긴 바지, 요렇게 옷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막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잘 나온 사진은 거의 찍지를 못했죠. 옷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참고 참았던 게, 마지막 도시였던 로마에서 한번 빵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역에 지하상가 같이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매대에 원피스 하나에 10불
10유로죠. 유럽이니까 10유로에 팔고 있는 매대가, 원피스 매대가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뭐 진짜 뭐 이렇게 트럭에서 파는 장사 아저씨 같은 그런 곳이 있었는데, 아무 예정에도 없었고 별로 예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원피스 하나를 그냥 스르륵 사버린 거예요. 거기서 너무 그게 입고 싶었나 봐요. 제가 롱 원피스였고 이렇게 이제 끈으로 된 그런 거였는데, 그걸 하나 사 입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한테 막 사진 찍으라고 막 그러고 하면서 되게 좀 기분 전환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이틀, 3일 정도 입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렇게 사진은 잘 나와요. 그리고 이 기분은 좋았는데, 막 원피스 막 치렁치렁 하니까 되게 덥고요. 생각보다 되게 덥고, 또 막 버스 오르내릴 때 되게 힘들고, 또 유럽 사람들한테 롱이면 저희한테 진짜 긴 거거든요. 제 키에. 그래서 막 질질 끌고 다녔어요. 원피스를. 한 이틀, 3일 입고는 이제 다 집어넣었어요.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10유로의 행복이라고 10유로를 들여서 현지에서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하나 샀고, 그걸 또 입었고, 사진도 좀 남겼고 하니까 되게 이렇게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제 경험을 좀 책에 나왔던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제목이 뭐냐면요. 그 얘기를 제가 책에 썼어요. 뭐 이런 것까지 책에 쓰나 하실 텐데, 저는 그냥 제가 겪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쓰는 게, 솔직한 기록으로 남기고 경험을 공유하고 또 공감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썼기 때문에 이 내용도 썼거든요. 아줌마도 예쁘고 싶다.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아줌마들 너무 공감하시죠? 아줌마도 되게 예쁘고 싶어 해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아줌마가 여행에서 느낀 느낌을 책에 쓴 거를 읽어드릴게요. 147쪽에 있고요. 읽을게요. 아이들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참 좋았다. 그거면 만족스러울 줄 알았다. 아이들 바람막이 챙기고 긴 바지 반바지 챙기느라 내 옷은 마지막에 후다닥 싸들고 갔다. 사진 속 나는 배경과 풍경만 유럽일 뿐 놀이터에 나갈 때 입던 옷 그대로였다. 아줌마라면 아이들 예쁜 사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줌마도 잘 나온 내 사진들이 필요하구나. 다들 그랬다. 우리처럼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은 엄마들 패션이 찍어낸 듯 비슷했다. 색의 차이만 있을 뿐 다들 반팔 티에 반바지, 운동화였다. 나는 그 집 엄마도 그 패션을 좋아해서 선택한 건 아니라는 것과 지금 당장이라도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예쁜 원피스를 사서 갈아입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안다. 그리고 신혼여행 때처럼 오직 나만 돋보이는 두고두고 보며 흐뭇해할 사진 몇 장쯤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그저 아이들 모습에 끝없이 사진을 찍어대는 엄마들을 응원한다. 셀카는 이제 몹쓸 사진이 되었고 몇 장 없는 가족 전체 사진 속에 나는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 누구에게 보여주기도 싫고 애꿎은 아이들 사진만 주야장천 찍어댄다. 그게 아줌마다. 그게 엄마다. 네, 이런 마음, 엄마들의 마음, 엄마들이 카메라에 보면 내 사진은 없고요. 남편 사진도 물론 많이 없어요. 아이들 사진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내 사진을 찍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진을 찍고 보면 이제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사진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자꾸 지우게 되는 거예요. 찍어놨던 사진도. 그러면서 점점 내 사진은 사라지고, 그런데 그 사진도 또 한 1년 지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1년 전에 그래도 좀 풋풋했네, 젊었네, 예뻤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1년 후에 많이 또 좀 칙칙해져 있고, 그걸 이제 매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애꿎은 아이들 사진만 많이 찍어내는 그런 마음을 이제 책에다 옮긴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몇 장 넣었는데, 그러려고 그런 거는 아닌데 신기하게도 5장 중에 4장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다 다른 날 찍은 건데 다 똑같은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티셔츠를 정말 많이 입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하늘색, 그 회색 티셔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검정색
집에서 입던 면 나시티 그거를 너무 더워서 그걸 입고 다녔는데 이게 다 다른 날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진짜 많이 입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막 유럽 갔다고 막 되게 화려하게 막 엄청나게 막 의상을 막 싸들고 갔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었고요. 정말 그냥 있던 옷 막 싸들고 가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또 뭐 이제 또 하나 또 막 입고 그냥 티 입고 바지 입고 티랑 바지 뭐 요거 입고 막 이렇게 바꿔 입고 막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비슷하실 것 같아요. 여행 가서 그죠? 네, 오늘은 아줌마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엄마의 일상, 또 예쁘고 싶은 아줌마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눠봤고요. 얼마나 공감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제 마음을 나누고 제 경험을 나누고 제가 그 순간에 느꼈던 느낌들을 나누면 어머님들이 막연하게 이건 조금 우울해, 이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 왜 엄마는 이래야 할까, 왜 아줌마는 이래야 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답답한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조금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늘 수고하시는 초등맘 라디오 도종한 그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랑 구독이랑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